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젤렌스키가 이태리 투스카니에 있는 자기 소유의 별장을 러시아인에게 임대해준 상태라고 복수의 이태리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태리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는 8월 31일 큼지막한 별장 사진과 함께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임차인은 러시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 티레노 신문에서 실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포르테 데이 마르미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5만 달러에 임대했고 여기서 8월 휴가를 보낸 이는 러시아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여름 별장에서 멀지 않은 마사 까라라 지방과 포르테 메이 마르미 마을의 경계에 있는 비토리아 아푸아나 지구에 위치한 400만 유로짜리 별장은 젤렌스키가 배우로 유명할 때 구입한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많은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젤렌스키가 이태리를 포함한 전 유럽의 러시아 관광객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집과 요트도 빌려주지 말라고 요구했던 차에 이 같은 기사가 불거져 나온 점입니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일 티레노를 인용해 이 별장은 런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게 임대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호화로운 별장에서 이들 부부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별장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8월에 누군가에게 임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인은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러시아 매체 RT도 인용했습니다. 젤렌스키가 EU 국가들에게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라고 촉구해놓고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철학을 바꿀 때까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건도 퍼부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이태리 항구 마리나 디 카라라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부유층의 140m 길이의 요트까지 언급해가면서 이태리 정부의 모든 러시아인의 부동산과 계좌, 요트를 동결하라고 윽박 지르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투스카니 별장 외에도 그의 이너서클과 함께 다른 역외 지역과 런던 등의 수많은 호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중성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8월 8일 러시아 매체 RT는 독일의 디 벨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부패 혐의를 설명하는 새로운 전기에서 발췌문을 요약해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 벨트는 젤렌스키의 부패를 다루고 있는 젤렌스키 A 바이오그래피란 책의 일부를 발췌해 그가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비밀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젤렌스키는 키프로스에 계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탐사 매체 슬리스트보.인포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벨리즈에도 말텍스 멀티캐피털을 포함한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또 런던 중심부에도 7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리스트보.인포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크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로부터도 총 4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2019년 대선 직전 친한 친구에게 자기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돈이 돌고 돌게 만든 목적이 세금 탈루인지 자금 세탁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디벨트가 발췌한 부분에는 판도라 페이퍼에서 폭로된 젤렌스키의 수상한 거래를 다룬 다큐 오프쇼 95가 지난해 10월 키예프에서 막판에 방영이 취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기관 SBU의 전화 압박 때문이라고 발췌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측은 축출된 친러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시절 TV 산업 같은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해외에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세무당국이 자신의 거래를 매일 조사했지만 아무런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 세탁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항상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제때 납부했는지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슬리스트보.인포의 한 기자는 그러나 젤렌스키가 역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뭔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투스카니의 풍경을 보셨습니다마는 요즘 이태리는 난장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퍼지기만 한 이태리 밀란에서는 이태리인들이 무료 식사를 제공받기 위해 푸드뱅크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미치면 정치인이 어느 정도나 헛가닥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부장은 유권자가 뭐라고 생각하든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예상되는 겨울의 불안보다도 키예프에 대한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설사 독일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에 항의해 거리에 나온다 치더라도 베를린은 대러시아 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라하에서 NGO 포럼 2000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의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어복은 만약 자신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을 필요로 하는 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싶다면서 이는 독일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EU의 금수 조치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한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도전을 받고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비싼 에너지 가격을 낼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경우 자신은 알겠습니다. 사회적 조치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겠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에게 있어 험한 일이라도 겨울에는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황입니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벼르던 헤르손 탈환 시도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군 고위층을 위협하며 밀어붙인 반격 작전은 자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헤르손을 거쳐 크림 반도까지 점령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준비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젤렌스키로서는 당장의 가시적 정권을 얻어 서방 측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은 완전 괴멸됐습니다. 전차 63대, 보병 전투차 59대, 장갑차 48대, 기관총이 장착된 픽업트럭 14대, 수호이 25 전투기 2대, 수호이 24 1대, 미그 29 1대, 미르 8 헬기 3대를 잃었습니다. 또 1700 이상의 병력이 전사했습니다. 개활지에서 무리하게 진격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은 집중되는 러시아군의 포병 화력에 어디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 후방으로 연신 앰뷸런스가 줄을 이어 달려갔고 오데사에서는 헌혈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국의 태블로이드가 전하는 우크라이나 승전보는 죄다 가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다고 거짓 선전을 해야 국민의 세금을 우크라이나에 퍼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리코프 방면에서도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우세를 과시하며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하리코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별장을 요새화해 은신하기도 했는데 러시아군은 이를 오를란 드론을 띄워 정확하게 관측하고 모두 섬멸했습니다. 참호를 통해 이동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는 속속들이 감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은신처로 사용된 별장을 찌울판 자주곡사포로 정확하게 강타해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니콜라예프 방면으로의 공세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매일같이 수호이 25 지상 공격기를 출격시켜 우크라이나군의 거점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니콜라예프를 무인지경으로 누비며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예프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대역습은 순전히 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